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자소서를 할 건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숙제 있다고 그러면 다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숙제가 있는데 안 해도 수업을 못 듣는 건 아닌데 해면 좋으니까. 뭐냐면 금요일날 저희가 마지막 과정이어서 실제로 면접하는 것처럼 모의 면접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력서랑 지금 할 거 1분 자기소개서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하는 것처럼 한 분이 뭐 이렇게 딱 면접관처럼 앉아있고 이렇게 물어봐서 이거 보고서 여러분이 쓰신 이력서 안에서 여러분이 쓰신 자소서 안에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없으면 조금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뭐 어느 파트에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이 이력서는 지금 연습을 한 거지만 요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 이제 나는 이 강사님이 한 거보다 그냥 내 거 앞에 내가 할 거야. 괜찮아요. 자유롭게 하나 써오세요. 하나 써오시는데 화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글씨 안 예뻐도 돼요. 어차피 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용만 보고 진짜 면접처럼 해볼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1분 자기소개인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자기소개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니어 분들 취업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력서도 되게 좀 복잡한 거에다가 자기소개서 길게 하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고 간단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통은 우리가 이력서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그 다음 장 넘기거나 뒷장을 보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게 하나 정도에 딸린 그 정도 애들은 말로 했을 때 그냥 1분 자기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지관에서 그때 자기소개서 쓰라고 했는데 강사님이 1분 자기소개만 해봤고 우리는 안 써봤어. 여기 쓰시면 돼요. 왜냐면 요 정도에 들어가는 란 정도는 말로 해서 1분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보고 예시 띄워놓고 우리가 대충 한번 써볼 거예요. 근데 그거 쓰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지원할지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이 나와 있어야 돼, 정확히.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사람들의 의견을 추적해 봤어요. 보통 1분 자기소개서 하면 좀 뭐가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필기 하셔도 되고, 난 필기가 너무 느리거나 쓰기 싫다 사진 찍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보통 강사들이 못 찍게 하는데 이게 귀찮으면 찍으셔도 괜찮아요. 자기소개가 다 어렵다고 하죠.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해요?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나만 다 표현해야 된다는 그게 상대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 지금 오늘도 제가 잔뜩 갖고 올게. 오늘 끝나고 제가 이제 바로 4시 반에 이제 마포 가서 30분 동안 뭘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거 30분에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어제 항상 느끼게 그거예요. 오히려 강의를 할 때 시간이 짧을 때가 더 힘들어요. 내용 응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라는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아오셨는데 1분 동안 하려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긴장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 잘해야지 붙는데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면접관 분들께서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집중해서 듣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다 오면은 이렇게 다 보고서는 뭐 천천히 읽어보고 오세요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력서 보고 5번 오면은 이분 딱 들어오면 이분 거 어디죠? 그때 넘겨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분들은 일단은 처음에 자기소개서 해보세요는 본인들도 그거를 보는 시간? 그러면서 그냥 보면서 듣는 거.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들 질문할 게 있잖아요. 질문할 게 정말 Q&A고 그냥 내가 이거 보는 동안 소개 한번 해봐. 근데 조금 이례적인 게 있다면 질문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너무 긴장하고 흔들리니까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자라는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거죠. 아까 여러분들도 만드는 거 너무 어려운데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냐. 우리 아버님들 왠지 한두 분은 자기소개 써봤을 것 같아요. 써보셨죠? 표정이 여유로워요. 써보셨죠? 친해지면은 발표 안 해주실 거죠? 공개 안 할 거죠?
근데 네. 내가 그 살아온 과정을 네. 설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 혹시 1분 자기소개를 하셔서 길게 쓰셨어요? 길게? 글쎄 뭐 그때는 뭐 좀 어. 짧게 한 건데. 그럼 하셨을 때 그걸로 면접 보셨어요? 네? 면접 보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좋으셨을까요? 아니 좀 물어보니까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쓸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어요? 작성하시면서? 이거 내 살아온 걸 이제 과정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녹여내야 되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야 근데 되는 그게 건지. 좀 자꾸 말이 음. 어긋나더라 이거지. 아버님은 써보셨죠? 글쎄요. 써보기는 써봤는데 뭐 그걸 가지고 매력을 보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니어분들 취업하시는 파트는 그렇게까지 자소서는 길게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돼. 왜 꼭 하냐면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똑똑 놓고 하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뭐 땡땡 건물 관리 지원한 지원자 김현정입니다. 하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간단히 한번 소개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그럼 간단하게 그냥 제가 1월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제 장점에 이게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꼭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1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어려워요. 예시를 보여주세요.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간단하게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냥 나라는 사람은 7, 80년 살아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필요 없고 지원하는 직무에 왜 그거만 쓰시면 돼요. 내가 내가 어떻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는 만약에 내가 제빵 파티에 지원을 했어. 그럼 내가 얼마나 빵을 잘 만드는지 내가 왜 빵 만드는데 지원할 건지만 쓰시면 돼요. 그걸로 응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시는 제가 이따가 작성할 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분 자기소개할 때 규칙을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가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관식 문장으로 답변하세요. 주관식 문장. 혹시 나 이거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주관식 하면은 주가 머리잖아요. 예. 그래서 문장의 머리니까 앞에 뒤에 앞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두잖아요. 예. 그리고 뭐 미하고 꼬리가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뭐 날씨가 딱 말하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매일 먼저 던지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한마디로 딱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나는 성실하다는 거야. 그러면 주관식은 뭐냐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실합니다. 2018년 언제든 근무해서 뭐 할 때까지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관식이 아닌 거는 저는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한 번도 결석한 적도 없고 뭐뭐 했고요. 그래서 저는 성실합니다. 이게 말이 뒤에 나오는 거. 그럼 처음에 성실합니다 얘기하고 쭈르륵 이유 얘기하는 거랑 나중에 한 것처럼 쭈르륵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성실해. 뭐가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첫 번째 거. 네, 그게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를 얘기하고 싶어 먼저 딱 쓰라고. 그거를 먼저 이렇게 첫째 이렇게 주관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하고 연관된 거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아버님이 아까 한 번도 뭐 몇십 년 동안 운전해서 표창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저는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딱 하고 30년 동안 운전을 했고 노도도 했고 표창장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뭘 탁 던지고 얘기하고 던지고 쭈르 그렇게. 그래서 보통 1분 자기소개는 많이 안 가고 그냥 2-3개까지만 가셔도 돼요. 근데 반드시 이왕이면 지원하시는 그 분야에 연관 있는 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또 막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지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또 까딱하면 또 3점포로 빠지니까 그 파트랑 연관된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이 있어요, 박사님. 첫째, 나는 뭐합니다. 여기다가 어필할 내용들은 뭐를 쓰는 거예요? 대충 이런 거 중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제가 한번 나도 지어볼게요. 저 소개한다고 하고, 저는 굉장히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하고 있대요.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말합니다. 지난 2년간 건물 관리할 때 앞에 있으면서 어린 직원들하고도 늘 농담을 잘 주고받아서 덕분에 우리 그 건물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저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둘째, 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제가 뭐 병 하나도 없고요. 아침마다 조깅도 하고 저는 정말 건강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제가 어쨌든 아프고 어쩌고 했지만 내가 한 번도 제가 결근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는 업무나 소통이나 책임감이나 또 내지는 저는 제가 장점이지만 저는 일어를 조금 합니다. 일을 좀 잘합니다. 하고 예전에 회사에 부탁에 에피소드죠. 스님이 왔는데 이렇게 사무실에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되게 큰 도움을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에피소드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늘 말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저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굵직하게 뭐뭐 합니다 하고 사요. 합니다 하고 사요. 이게 바로 두 갈식을 쓰는 이유는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면접 자소서를 하고 있지만 면접 자소서 말고 일상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누구를 설득하거나 협상의 기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할 때에도 두 갈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직무에 필요한 거 첫째, 저는 업무 습득이 빠릅니다. 자기소개 한다. 첫째, 저는 업무 습득이 빠릅니다. 제가 3년 정도 전에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배워서 젊은 사장이 저한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하고 내용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많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내가 기껏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해 갔는데 안 시키던데요? 제가 갔더니 이력서하고 1분 자기소개가 1분 자기소개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는 준비를 했는데 또 기껏 준비했는데 왜 됐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장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것저것 질문해요. 그럼 내가 1분 자기소개 준비한 거 뭐야?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래서 여기에 지원했고 그러니까 나 꼭 뽑아야 된다. 안녕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비슷한 다른 질문에 계속 쓰이게 되니까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보통 많이 하는 게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가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하면은 아까 못했던 자기소개 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도 또 비슷한 질문이죠. 자기소개를 시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나는 자기소개만 준비했거든요. 나는 1분 자기소개만 딱 준비했는데 면접관이 또 의외로 지원 동기를 포함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습할 자기소개는 첫 번째가 이미 지원 동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제가 베이비시터 한번 해볼게요. 베이비시터 해보면 먼저 처음에 내 이름이죠. 안녕하십니까? 베이비시터에 지원한 지원자 김현정입니다. 했어. 자, 그러면 여기다 지원 동기. 저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번에 베이비시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 동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는 1분 스피치에는 지원 동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당황하지 말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연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거는 제가 실제로 우리 대학교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선생님 이걸 막 다다다다 외워갔더니 딱 들어갈 때 면접관분이 외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런데요. 다 외워보니까 우리는 외웠는데 외운 거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랬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장할 것 같아요. 자, 환장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맞아요. 우리가 외운 줄 알게 뭐야. 그죠? 연기하세요. 연기하세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막 외웠지만 그래요. 지금 한 것처럼 연기하셔야죠. 아까 한다고 하면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제가 베이비시터 지원을 했고요. 이러시면 돼요. 이렇게. 막 지금 떠올린 것처럼. 전혀 그분이 알게 뭡니까? 자, 이 질문도 근데 경력직은 굳이 그냥 1분 자기소개서 안 하기도 하는데요. 경력직은 또 우리같이 시니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가도 되지 않나요? 근데 뭐든 유비무환이죠. 안 하기도 하지만 하기도 해요. 그리고 굳이 자기소개라는 말은 안 하지만
어차피 인터뷰하면서 뭐 하셨어요? 뭐 해보셨어요? 하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준비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여러분 찍으셔도 돼요. 뭐 다 쓰기 싫으시면 제가 조금 천천히 놔둘게요. 이거는 이제 딱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대충 여러분들께서 보통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하거든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자 옷을 잘 입는다. 야 저 사람 옷 잘 입는다.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옷 입은 사람한테 우리가 옷을 잘 입는다 그래요? 그 OTP에 잘 맞대. 시간과 상황. 아 맞아요. 목적에 맞대. 타임플레스 오케이전 네. 때와 장사 오케이 네. 좋아요. 그리고 또 뭐 A라는 사람과 B 비교. A라는 사람은 뭐 화장도 딱 되게 잘했고 구두도 예쁘고 신발도 예쁜데 뭔가 어울림은 없어. B라는 사람은 특별히 도드라지는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어울려. 그 A랑 B 중에 누가 옷을 잘 입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B예요. B. 그래서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우리가 막힘없이 매끄럽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스토리텔링은 그냥 내가 막 나 붙어야 돼서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가 아니라 1분 동안 일단 내 인사 먼저 하고 내가 여기 왜 지원했는지 얘기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 얘기하고 짧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고 짧은 에피소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면 안 외워지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인사말 여기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스피치 할 때 항상 이야기는요 뭐뭐 다랑 까로 끝나는 거를 다까체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덥지 않으십니까 다나 까로 끝나죠. 그럼 이게 다까체인데 이렇게 다까체로 끝나면 장점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단가체로 끝나는 장점은 좀 되게 신뢰감이 들죠.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편하지 않고 뭔가 믿음이 있고 되게 좀 그쵸. 근데 단점은 너무 좀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이 나죠.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이거랑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면 대답하기가 좀 그래.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반대로 또 요나 조로 끝나는 거 요조체라고 그러죠. 안녕하세요. 반갑죠? 날씨가 덥죠? 시장하시죠? 요나 조로 끝나면 장점은 친근한 느낌이 들죠. 근데 단점은 뭔가 신뢰감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접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보통 가급적 닭가체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닭가체만 쓰기에는 우리 어머님들 아무래도 그 연령이 시니어고 조금 이렇게 어쩔 땐 또 너무 어린 자식 같은 애들이 앉아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면접 볼 때 닭가체를 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7대3 정도로 섞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은 닭가체로 요조체 3적으로 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아니라 첫인사랑 끝인사는 무조건 참 명확하고 신뢰감이 있게 닭가체 안녕하십니까? 바리스타에 지원한 지원자 김현정입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지원했습니다. 커피 향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커피를 먹고 하는데 이번에 본다고 이거 봤거든요.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하고 적절히 섞어 쓰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또 이번에 좋은 기회로 제가 이곳에 근무하게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은 명확하고 신뢰감 있게 닭가체를 쓰고 중간에는 사이사 요조체를 쓰면 어떨까?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요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작은 안녕하십니까? 될 거예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두 가지식으로 쓰는 거 이거 쓰고 마지막에 다시 닭가체로 하면 되고 자 요거는 일단 보고 제가 뒤에 조금 쉬운 예시를 담아왔어요. 요거를 보면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원고를 한 작성해야 하는데 일단은 요건 참고로만 그냥 보세요. 이건 어떤 좀 30대 분야 한 건데
그냥 저는 여기다가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습할 때 이따 뭘 쓸 거냐면 근사하게 저는 간단하게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뭐한 사람. 그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 저는 굉장히 좀 막 저희 때는 스트레스 받아하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나를 알리는. 저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 한 번씩만 해볼까요? 아버님, 저부터 해볼게요. 저는 정확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장점. 내성적이지만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이지만 적극적인 사람? 네. 이거 면접 때 좀 애매해. 바꿔볼게요. 그러면 저는 내향적인 것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내향적인 것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성향인 누구누구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네. 우리 아버님께서 저는 성실하고 네.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네, 좋아요. 어머님은? 저는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언제나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지런을 합니다. 저는 앞에 좀 더 넣어볼까요? 어떻게 부지런한? 일찍 남보다 먼저 일어나고 노력하고 부지런합니다. 저는 언제나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아버님은? 저는 어떤 일에도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약속을 중요시하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 처음 연습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한글씨 우리 마치 유치원 아가들처럼 저는 뭐뭐한 사람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처음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말한 두발질이잖아요. 이야기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원고를 한번 써봤어요.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에 저희 아파트 밑에 70대 어르신 두 분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본인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지만 옆에 제가 프랜차이즈 빵집이 되게 많은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안경 되게 멋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 가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바리스타도 있지만 또 요새는 간단하게 또 빵 판매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시니어 어르신들 모집합니다. 이런 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 만약에 이옥자라는 분을 한번 일단 첫 인사 제가 처음엔 단가체로 한다고 그랬죠. 신뢰감 주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땡땡 카페 판매 및 바리스타직에 지원한 이옥자입니다. 네,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이유를 이야기해야겠죠. 제가 이곳에 지원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업무는 저의 친절한 성격에 적합한 업무입니다. 왜? 사람 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유 얘기하는 거예요. 카페는 직접 사람들을 대하는 서비스직으로 친절한 응대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비워놓은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비워놨어요. 둘째, 저는 작년에 노인인력센터에서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게 이유야.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설명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친절한 성격에 적합한 업무고 그 이유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적합해 얘들아. 그러고 두 번째는 내가 자격증을 땄어.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영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배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셨으니까 여기다가 저는 작년에 노인인력센터에서 바리스타 자격 취득했습니다 하고 저는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끊임없이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여기에 뭘 써도 좋을까요? 인력센터에서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 자격증 딴 것을 바탕으로 네네. 여기에서 좋아요. 맞아요. 끝까지 말씀 볼까요? 잘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네. 훌륭한 바리스타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주 박수.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저는 작년에 노인인력센터에서 바리스타 결식했습니다. 취득한 자격증을 통해 이곳에서 제 능력을 10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죠? 잘하셨어요. 잘하시네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강조해서 무엇보다도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니까 제가 진짜 커피 맛을 잘 알거든요. 이런 내용 써도 되고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에게 네. 더욱 좋아요. 좋은 커피를 대접하고. 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좋은 커피를 제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뭐 좋은 계기로 제가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요? 아니요. 쉽죠?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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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유치원 같은데요? 쉬워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에어컨 너무 어르신들께서 추워요. 즐겁게. 아, 외투를 입었어요. 그런데 추워. 이번에는 이제 건물 관리직 쪽으로 한번 참고로 이거는 이제 뭐 딱 정답은 아니에요. 한번 이제 이해를 돕게 만들어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건물 관리직에 지원한 지원자 김재한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자동으로 세팅이 됐죠.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한 지원자 누구입니다. 거의 세팅이죠. 우리 그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그냥 여기 건물 관리라고 다 하고 지원자의 본인 성함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건물관리직에 지원한 지원자 김현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속도 이렇게 한번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천천히. 지원한 지원자 김대현입니다. 제가 물론 이거는 마지막 날 할 거예요. 마지막 날 할 거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에너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 쉬운 예를 여러분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는데 전화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들리죠? 오늘 너 기분 좋냐? 어떻게 들려요? 무엇으로 알아요?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에도 음성에도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그 면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막 안녕하십니까 이럴 필요는 없지만 너무 친절해갖고 안녕하십니까 그럼 너무 에너지가 떨어져요.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기분도 좋고 활기차고 약간 미소를 머금은 목소리. 근데 여기서 너무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서 강조할 건 사실 이거잖아요. 여기 내 이름이잖아요. 네.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하나하나 스피치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말할 때. 자, 그럼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란색을 강조하고 예를 들어서 봄에 피는 개나리꽃은 노란색입니다. 여기서 내가 노란색을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 강조할 때는. 그 반대의 색을 어필해야 되겠죠. 예. 그 방법도 물론 좋고요. 그 문장을 읽을 때, 말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은 말이에요, 이거는. 봄에 피는 개나리꽃은 노란색입니다.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그 문장에서 노란색을 강조하고 싶어. 개나리를 갖다가 강조.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앞에서 한 템포 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강조하지 않은 건 이거예요. 봄에 피는 개나리꽃은 노란색입니다.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봄에 피는 개나리꽃은 노란색입니다. 한번 쉬었어. 뒤에 들리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 강조해 계속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건물관리직에 지원한 지원자 김현정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건물관리직에 지원한 지원자 김현정입니다. 한번 쉬라고요. 내 이름 들려야죠. 네. 이거만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분들도 한번 집에서 같이 따라해보세요.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건물관리직에 지원한 지원자 지원자 한번 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첫 소개고요. 이렇게 앉아갖고 미팅하고 얘기할 때에도 면접을 보시거나 나중에 근무하고 나셔서 이야기할 때에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은 말은 크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입니다. 근데 이렇게 1대1로 얘기할 때 크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이미 조용한 곳이 우리가 사무실은 이미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시끄러운 데는 강조하려면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미 조용한 곳은 오히려 작게 얘기하면 강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봄에 피는 개나리꽃은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물론 면접 볼 때 크게 얘기하지만 1대1로 쭉 얘기하다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저 어르신은 굉장히 얘기한 게 귀에 쏙쏙 들리고 뭔가 커리어가 있는 것 같아. 말하는 거 하나로 또 알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일 날부터 자세히 배우고 내용 한번 해볼게요. 저는 땡땡은행 땡땡 지점에서 2년간 비정규직으로 건물 관리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자신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의 강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성실함과 친절함입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식으로 말하라고 했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개 먼저 얘기했어. 그럼 여기서 자, 성실함과 친절함에 대한 짧은 에피소드 한 두 가지 얘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실함에 대한 에피소드 내가 얘기할 거 있다 하시는 거. 쭈루루 얘기했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우리도 잘하셨죠? 성실한 거. 누구보다도 네. 일찍 출근한다. 저는 자 그러면은 좋고요. 그거를 나중에 여기다 쓰실 때는 얘랑 녹여서 저는 지난 2년 근무할 동안 직원들에 비해서 늘 일찍 출근했어서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럼 친절한 거 얘기할 거면 고객 접대. 고개 접대. 여기랑 한번 이렇게 어우러서 한번 해볼게요. 고개 접대 좋아요.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린다. 좋아요. 그리고 관리를 했을 때 저희 건물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늘 친절한 안내를 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감사함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PPT 열었을 때 자기소개 어려워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쉬워요. 아까 처음에가 만약에 100이 어려웠다. 그럼 지금은 별로 안 어렵죠? 네. 쓸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무리하고 한번 해보세요 할 거예요. 자, 마무리해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1분 소개는 무조건 두 가지식으로 주저리 말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뭐 해요가 아니에요. 저는 뭐뭐 해요? 에피소드. 저는 성실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친절해요. 이랬어요. 그거 얘기하라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쉽다고 얘기하신 것은 제가 스토리텔링을 했기 때문이에요. 스토리텔링화는 그냥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외워라 하면 1분이지만 강사님 이걸 어떻게 써서 외우나 했는데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관은 우리가 뭘 준비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려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내가 틀려서 내가 긴장하는 거죠.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딱 생각이 안 나. 그럼 대충 그냥 우리가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면 제가 연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내가 딱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안 나와도 대충 비슷한 맥락을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 안 하셔도 되고 보통 면접관이 보는 것은 그 내용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말씀하실 때 이 어르신이 얼마큼 또 건강하시고 자신 있는 그 태도를 보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우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1분 자기소개는 무조건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외워야 돼요 하니까 깜짝 놀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외워야 돼요 하니까 이제 어떠세요? 외워볼만 하죠? 네. 그죠? 외워볼만 하죠, 아버님? 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유롭게 잘 답변하는 태도. 근데 이거는 외워야만 돼요.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강사 과정을 진행을 해요. 그럼 토요일 날마다 6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면 4달 정도로 막 해요. 그럼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시강이라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앉아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강의를 막 이렇게 4달 동안 들었는데 강사님이 10분 동안 준비해와서 하라니까 7시간씩 4달 들은 걸 10분에 하라니까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딱 하면 실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러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거를 내가 못 외워가 아니라 그냥 이런 외우는 과정을 연습함으로써 예상하지 않은 질문이 나와도 내가 외워서 나온 것이 기억이 안 나도 당황하지 않고 비슷한 맥락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분이 굉장히 성실히 감사하게 잘 준비해 오셨고 그만큼 의지가 있구나. 마지막 하나는 보통 우리가 1대1로 할 때는 이거 해당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두세 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딱 했는데 내가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뒤에 분이 쫄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뭔데 저렇게 대답을 잘하지? 나는 집에 가야겠구나. 기선제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